거의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앉아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월말 덴버로그라는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과 수다도 떨고 그 달에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올해 제가 다시 월말 덴버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 얘기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도 나의 한 달은 어땠는지, 여러분의 다음 달을 간단하게나마 계획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1월 한 달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1월에 생각지 않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황을 좀 먼저 업데이트를 하자면, 제가 엄청 지독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독감의 시작은 1월 중순, 남편이 먼저 독감에 걸렸어요. 바깥에서 걸려가지고 온 거죠. 독감은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어지럽고 근육통, 오한 이런 게 심하면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음식 냄새를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데우지 않아도 되는 빵이나 뭐 이런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증상이 심해지면서 잠도 따로따로 자고, 코비드 때처럼 그렇게 뭐 완전 격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가 옮아버린 거예요. 이틀째 엄청난 근육통이 오고, 모든 마디 있죠. 무릎 뒤쪽, 발목 막 이런 데가 막 바늘로 콕콕콕콕 쑤시는 것처럼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엄청 열나고.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앓고 다음날이 되니까 이제 근육통은 가라앉고 열도 가라앉았는데 이제 목이 엄청나게 붓더라고요. 부은 목으로 한 이틀 정도를 고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콧물이 계속 나고 코가 엄청나게 바싹 마르고 목도 마르고 코하고 목이 없어질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증상이에요. 저는 일주일째 이렇게 됐고, 남편은 저보다 이제 먼저 걸렸으니까 2주 가까이 남편은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새 컨텐츠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제 너무 속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소 같지 않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네, 저의 원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터닝 포인트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되는 쪽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남편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나가보고 올게요. I just decided to power through the day. Whoa, how you feeling? 네, 남편 아래층으로 내려갔고요. 1월 중순쯤에 제 오피스에 가구 배치를 바꿨습니다. 뭐 가구를 봐야 이제 책꽂이하고 책상, 이케아 선반이 몇 개 있는 게 전부긴 한데, 프린터랑 이런 것들이 좀 덩치가 커서 방의 공간을 좀, 가운데 공간을 넓게 쓰고 싶어가지고 책상 2개를 일자로 놨었어요. 창문이랑 나란히. 그게 동선이랑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일반 책상을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의자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하려면 기역자, 그러니까 L자 동선이 제일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데, 내가 그 요가 매트 깔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만 나오면 굳이 가운데를 그렇게 크게 텅하니 비워놓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L자로 책상 배치를 바꿨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확실히 이게 동선이 편해지니까 효율 같은 것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가구 배치를 바꾸게 되면 그걸 계기로 또 청소를 하게 되니까 또 깨끗해지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된 이케아 그 러그를 쓰다가 되게 조그만 거였는데 움직이고 그래서 아주 불편했었는데, 코스트코에서 아주 저렴하게 세일하는 큰 러그를 사서 가운데 딱 놓으니까 되게 아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넣어드릴 텐데, 집안에 한 구획을 정해가지고 그 공간만 조금 새롭게 바꾸는 거는 비교적 빨리 끝나면서도 또 변화를 가져오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가구 배치 바꾸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더 열심히 작업도 하고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거 바꾸자마자 남편 독감 걸리고 저 독감 걸리고 1월의 후반부는 이제 메롱이 되어버린. 그렇지만 저도 독감이 거의 다 낫고 이랬기 때문에 새로 정리된 오피스에서 그래도 사부작 영상도 편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필라테스를 혼자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물론 이제 기본 동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즐겨보는 케이시 호라는 분이 있는데 기본 동작을 가지고 비기너들이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 그분 사이트 가보면은 월간 달력 같은 것도 프린트 할 수 있거든요. 운동한 날 체크도 하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소홀해지고 운동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 운동을 쉬었던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비기너즈 동작을 1월 1일에 다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팔다리도 뻣뻣하고 아프고 막 이제 상체를 들고 이렇게 코어에 힘을 줘서 하는 동작들은 막 배가 너무 땡기고 아파가지고 아 내가 운동을 쉬었다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자.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얼마나 그 같은 동작들이 점점 하기가 편해지는지 설명하는 부분을 좀 스킵을 하고 운동 횟수대로 하니까 저는 30분이 안 되는 시간으로 운동이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꾸준히 하던 운동이다 보니까 동작들하고 그 순서가 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 동작 순서를. 그리고 이제 각 동작당 몇 번. 제가 좋아하는 뭐 팟캐스트나 영상 같은 거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메모해 놓은 걸 띄워놓고 그 횟수에 맞춰서 해보니까 한 25분에서 30분 안쪽으로 끝나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하니까 벌써 틀려요, 몸이. 처음에 한 3일, 4일 정도 했을 때는 배가 땡기고 허리도 아프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아파서 못했던 게 점점 부드러워지고 편해지고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21일, 22일 정도를 해야 된대요.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단 22일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해보자. 하루도 빼지 않고. 안 하던 운동을 하는 나한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전에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한 거예요. 월간 챌린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토마토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렇게 리스를 완성하는 그런 이제 카드하고 스티커 세트인데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기분 좋은 거예요. 아침 운동할 때마다 이거 하나를 붙이는 게 옛날에 왜 어릴 때 애들 보면은 포도 스티커 같은 거 부모님이 해주면서 이제 스티커 몇 개 모으면 선물 주고 그냥 그 스티커를 붙여서 리스를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뭔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늘어가는 스티커가. 이런 거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다이어리에다 붙여 놓으셔도 되고 저는 그 컴퓨터 책상 위에다가 그 패그보드에다가 이거를 이제 걸어놨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21일을 하고 나면 진짜 내가 그냥 일어나서 버릇처럼 그냥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지에 달할까? 이런 게 저 스스로도 약간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일이 좀 안 되는 며칠 전부터 이제 남편한테 독감이 옮아가지고 그 막 근육통 오고 난리 났던 날 있잖아요. 그날이 이제 그 21일째가 되던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밤새 앓고 목이 이제 부어가지고 어지럽고 그래서 결국 그날 운동을 못했어요. 야, 내가 21일 연달아 했는데 이 독감 때문에 나의 이 원대한 계획이 무너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다음날이 됐는데 약간 몸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목도 가라앉고 근데 운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벌써 지난 20일 정도의 그 운동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보니 1월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30일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제가 너무 아파서 못했다고 해도 나머지 날을 채우면 30개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동기부여가 확 되면서 저도 좀 되게 단순하죠, 사람이. 그래서 운동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누워서 하는데 몸이 벌써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다다다 모든 동작을 다 하고 나니까 그날은 이제 그러니까 꼭 채워야 하는 개수만큼만 그 전에는 좀 기분 좋으면 한 5개씩 더 하고 했었거든요. 딱 최소 개수로 하니까 한 2분? 23분에 끝나더라고요. 그냥 그날 내가 운동을 다시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만족감이 있고 이제 스티커를 또 붙일 수 있으니까 진짜 20일 정도를 넘게 어떤 습관을 내가 반복하면 하루 정도 쉰다고 해서 내가 그 20일 동안 그 전에 해왔던 그 노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했던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하루를 빼고 저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8개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좀 귀여운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하시든 새로운 습관으로 삼고 싶은 어떤 좋은 활동이 있다면 저처럼 무조건 20일을 해보세요. 잠깐 앉아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들고 쇼츠 몇 개 이렇게 올려 보다 보면 30분,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순삭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 거의 끝 부분이 다다르면 한 22분, 23분 정도가 돼요. 그럼 마지막 동작 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뭐 이러면 2, 3분이 추가돼서 보통 25분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 25분이란 시간, 22분이란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 2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쇼츠 같은 거를 넘기면서 보내는 30분, 1시간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인데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다 보면 30분, 1시간이 뭐예요? 2시간, 3시간도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죠. 와, 내가 이렇게 많은 동작을 하고 이렇게 많은 스트레칭을 하는데 22분밖에 안 걸렸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사람이 효율과 능률만 쫓으면서 사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려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점점 이제 몸에 체화가 되면 될수록 준비 시간이 짧아져요. 옛날에는 뭐 무슨 옷을 입고 운동을 할까, 뭐 요가 매트는 어디 있고, 뭐 그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습관이 딱 되면 요가 매트도 항상 놓는 자리에 놓고, 뭐 영상을 보면서 할 거면은 아이패드를 놓는 자리도 딱 정해져 있고, 물은 여기다 담아서 여기다 놓고, 뭐 이런 게 점점 체계가 잡히면서 그 운동을 하기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1, 2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 20분 조금 넘게 운동하면서 무슨 그렇게 엄청난 영상을 보겠다고 계속 고르는 거예요. 아, 운동할 때 요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짐이 있었고, 이제 YMCA에서 하는 거라서 그 지역 주민은 엄청 저렴하게 한 달에 8달러 막 이랬어요. 이제 커플로 가입하면 걸어갈 수 있고 시설도 좋고 싸고 이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제가 가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플래닛 피트니스가 있거든요. 가격도 훨씬 비싸고 또 연간 회원권으로 끊어야 또 좀 할인도 많이 받고 남편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또 짐에서 운동을 해봤고 막 달리고 이런 운동보다는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는 필라테스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집에서 하는 운동을요 막 30분이 넘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 매일 하기가. 저처럼 25분에서 30분 안으로 끝나는 운동을 하면 일단 몸이 2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진짜 많은 운동 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비기너 레벨, 따라하기 쉬운, 20분 안쪽은 좀 너무 짧고요.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끝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아침마다 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덴버는 한국 날씨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1월에 굉장히 춥고 눈도 오고 해서 따뜻한 국물 요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오븐을 사용하기에 딱 더없이 좋은 달이기 때문에 또 베이킹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작년에는 포카치아 같은 것도 막 굽고, 남편도 이제 빵도 굽고, 뭐 국물 국수도 끓여 먹고 막 이렇게 국물 있는 요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1월에는 항상 요리를 많이 하는 그런 달이었는데 이달에는 좀 망했죠. 한국에서 제가 황태를 가져왔는데 황태국을 정말 오랜만에 끓였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황태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되게 맛있게 잘 끓이세요.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끓여주시는데 그 아빠가 끓이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쭉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순서를 싹 외워가지고 미국에 와서 끓일 때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항상 끓이는데 남편이 독감 걸려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는데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음식 냄새 힘든 건 아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온 되게 좋은 황태인데 이걸로 국 끓여줄 테니까 한번 먹어볼래? 해가지고 냄새 많이 힘들지 않으면 한번 끓여볼게 해서 끓여줬는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걸리고 처음으로 한 그릇 다 먹고 한 국을 반 그릇을 더 리필해서 먹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오랜만에 여러분도 황태국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말린 황태 뭐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구하실 수 있잖아요. 미국도 구할 수는 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죠. 너무 깔끔하고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을 때 황태국 한 번씩 끓여 먹어요. 감자랑 두부 넣고 뜨끈하게 한번. 저는 좀 되게 추천드려요. 계란을 마지막에 풀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요번에 저는 계란 없이 끓였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요 팥을 꺼내가지고 그래도 몇 번 사용을 했어요. 이게 브이로그 봤을 때 크리스마스 그릇, 뭐 접시 이런 거 소개하는 영상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요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걸로 제가 황태국도 끓이고 이게 사이즈는 거의 똑같은데 이 냄비 잘 사용하거든요. 국 끓일 때 2인용 넉넉한 2인용 국 끓일 때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많이 끓이는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기다 끓일 거 여기다가 좀 끓였죠. 스타우브하고 루크루제를 이제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는 팥이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옛날 생각도 나면서 추억도 있고 빨간색이 주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구입한 냄비 중에 에펠탑 그려져 있는 루크루제 거 거기다가 제가 찌개를 요즘에 잘 끓이는데 요거는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건데요. 요 냄비 기억나시죠? VIP 이벤트에 가서 사가지고 온 냄비잖아요. 이게 찌개 냄비로 되게 괜찮아요. 여기다가 끓이는 찌개 중에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풀드포크라는 통조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통조림이라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소개시켜드리기가 그런데 풀드포크가 보통 포크 숄더로 만들거든요. 요거 한 캔을 넣고 이제 두부하고 버섯 이런 거를 넣고 매콤하게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찌개를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좀 국물이 약간 있으면서 얼큰한 국과 찌개의 중간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매콤하게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육수 코인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국물을 만든 다음에 이 돼지고기가 호박이 잘 어울리잖아요. 호박, 버섯, 양파, 감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파마늘은 당연히 넣고요. 마지막에 이건 다 익은 통조림이니까 요거를 가운데 딱 넣어가지고 끓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치김치찌개 있잖아요. 고기가 막 이렇게 다 풀어진다 그러나? 근데 이거는 돼지고기라서 이것도 풀드포크이기 때문에 잘게 찢어져 있긴 하는데 참치처럼 막 이렇게 부스러지지가 않고 모여 있습니다. 돼지고기 호박찌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부 같은 거 넣어도 맛있고요. 풀드포크 인 워터 이게 저는 코스트코에서 구입했거든요. 이거 세일할 때마다 한 번씩 구입해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는 편이에요. 비비고인가 어디서 나오는 매콤 버섯찌개 그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파우치 있잖아요. 그렇게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거를 구입한 적이 있어요. 한 3개인가 4개 들어있는 걸 사봤는데 내용물이 너무 부실하고 진짜 뭐 없는 거예요. 딱 이렇게 쏟아봤는데 그 맛은 뭐 그냥 괜찮은데 집에서 이제 찌개를 끓이고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뭐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래서 거기다 야채도 더 넣고 막 국물도 더 하고 간하고 막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버섯찌개를 만든 다음에 뭔가 허전해서 마침 이 캔이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딱 넣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만의 레시피로 단백질까지 딱 보충된 맛있는 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겨울 아직 쌀쌀하니까 그 얼큰한 찌개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끓여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고추가 텃밭 농사가 잘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확을 했는데 고추를 한 4가지 정도로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골고루 잘 섞어가지고 고추 다짐을 만들었어요.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가지고 그 간장이랑 맛술을 넣고 재웠거든요. 근데 그게 두루두루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볶음밥이랑 비빔밥에 한 숟갈씩 넣고 비벼서 먹으면
아주 매콤하니 맛있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쫙 당겨주는데 청양고추 이런 거 음식에 항상 넣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간장 계란밥 이런 것도 어떨 때는 약간 느끼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 한 숟갈을 넣고 비비면 약간 매콤한 그 고추 다짐에 킥이 딱 섞이니까 느끼하지 않고 아주 괜찮습니다. 비빔밥처럼 잘 섞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김밥을 말아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땡초김밥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 보면 그 땡초 다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버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추다짐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좀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고추청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 설탕에 삭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볶음 요리 이런 거를 1월 달에 많이 안 해가지고 아직 사용을 거의 못했는데 이런저런 반찬을 만들면서 넣고 그래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뒤늦은 결혼기념일 선물 이렇게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제가 올해 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막 새해 선물 겸 뭐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이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준 선물이 요거예요. 이게 이제 베이킹 책이거든요. 여기 이제 뭐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막 빵들이 가득한데 여기 있는 빵 몇 가지 좀 구워볼 생각이에요. 아, 이거 맛있겠다. 초콜릿 팝 오버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2월 달에 그리고 또 발렌타인데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또 맛있는 저녁을 한번 차려볼까 생각해요. 빌레로인 뭐 2인용에 딱 어울리는 또 세트가 있어서 빌보 접시도 소개시켜 드릴 겸 해가지고 저녁을 또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을 구석구석 한 파트씩 골라가지고 재활용도 좀 하고 오래된 물건들도 좀 버리고 그럴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특히 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는 여기저기 그냥 짱 박아 놓을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아파트 살 때보다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몇 군데 좀 이렇게 들춰보니까 새 옷인데 이제 제가 키가 작으니까 뭐 길이가 길어서 이제 이거 수선해서 입어야지 하고 이렇게 접어둔 옷들 막 이런 옷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아직은 좀 많이 춥지만 여기 문 뒤에 저희 이제 워크샵이라고 해가지고 재봉틀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바지 밑단 줄이는 것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거든요. 예전에 월말 덴버로 몇 년 전에 할 때 뭐 이달의 책 이런 거를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책을 읽는 것이 내가 막 엄두를 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것 같아서 제가 읽으려고 그 꺼내놓은 책이 도대체 몇 년째 진도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요 책을 오래전에 저희 형님이 10년 전에 선물로 준 책인데 이 책을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 제 뇌는 이게 재미가 없다고 느끼나 봐요. 쇼츠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는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책을 읽는 일은 온전히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짬을 내서 단 5분, 10분이라도 앉아서 읽는, 제가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었듯이 이것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 20일 정도를 읽으면 또 습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독감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난 엄청난 저희 집에 있었던 재앙의 하루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너무 놀라고 무섭고 그렇지만 다행이었던 그런 하루였어요. 그 이야기도 또 언제 할 날이 있겠죠. 소소한 자잘한 이야기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월에는 1월보다 훨씬 더 나은 달이 되도록 또 노력해 볼게요. 그럼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